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뒤에 등비수열을 공부했죠? 지난번에? 등비수열 했고 원리합계를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만 일단 못 들고 오니까 선생님이 조절한 거고 그 뒤에 넘어가셔서 오늘 시그마 그쪽 부분 하겠습니다. 시그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몇 쪽이죠? 270점. 270쪽. 시그마 보겠습니다. 시그마.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몇 개 안 돼요. 바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마지막 30날, 30날부터 수도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니까 스트를 이게 우리 그러니까 9번 하는 거죠, 그죠? 9주 동안 해서 진도 마칩니다, 그죠? 그래서 2월 마지막 중간 27이나 6, 5, 4, 24일인가? 별일 없으면 24일에 끝나고, 그죠? 중간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든가 그렇죠? 별일 없으니까 그것도 끝날 겁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은 우리 원래 정상 수업하고 수요일부터는 확통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어떻게 안 빗냐면 이 전체를 그대로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을 하잖아요. 이게 붙어있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얘가 수학 1, 여기도 수학 1, 여기는 이제 확통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수원 진도가 어쨌든 이번 달 안에 끝나겠죠. 당연히 끝나고 그럼 다시 수원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마다통과 다른 문제집을 병행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수투는 토요일 수투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확통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투가 끝나면 이제 미적분이 필요한 그 서대전 유치원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바로 미적을 이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는 하지 않고 여유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해야 되기에 하루 정도를 한번 시간을 맞춰서 미적분이 필요한 학생들 대부분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수원 수투에도 우리는 해야 돼 3월달부터 그지? 그런데 그 미적분 했는데 맞아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1학기 때 2학기 때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만 따로 시간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3월달부터 안배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제목을 붙이자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열. 그러니까 주된 제목은 수열의 합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등차 수열과 있는 등비 수열이 있고 등차 끝에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는 것을 잠깐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거 이외에 다른 많은 수열들을 이름이 없는 수열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나름대로 하나의 유형별로 우리가 따져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등차와 등비는 수열의 합의 공식 자체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합을 구해야 돼. 공식화시킬 수 없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면 학문에서 이제 이걸 배울 거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 이건 소문자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이러한 기호. 이러한 기호. 이게 바로 시그마. 별로 못생겼어요. 그죠? 여기 여기 없으니까요. 거로.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에 적당한 표현을 쓸 거예요.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맨 아래와 위 자리에는 번호를 씁니다. 번호. 어떤 번호냐면 여기 있는 것이 이 번호부터 시작을 할게 라고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 번호야. 보통 얼마? 처음부터니까 1부터 보통 이렇게 하겠죠.
거지 안 거지? 모두 그런 항이 몇 개? n개죠. 얘네들의 합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이 자리에다 보통 일반항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 번호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n을 대입해요. 그래서 여기 보통 n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나중에 번호를 쓰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n이 아닌 다른 천자 뭐 k를 주로 쓰기도 하는데 k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번호를 여기서 정해줄 거야. k는 1부터 k는 n까지. 근데 k를 여기서 번호를 정했으니까 그 번호의 순서가 1번부터 n번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 자리에다가 k 자리에 1을 무조건 대입해요. 그래서 얼마? a1 얘는 갑시다. 그럼 2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부 자연수의 틀이 나갑니다. 다음 숫자는 2죠. 2를 대입하세요. a2 3을 대입하세요. a3 그래서 어디까지? 이 번호까지. 그래서 an 이렇게 합을 나타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 쓴 연습을 먼저 할 거야.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계 전기랑 똑같아. 반대로 이런 합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이걸 하나의 꼴로 고친 연습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연습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용인 시그마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우리 교재 270쪽과 71쪽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예요.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여기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일반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k가 1부터라고 했죠. 그럼 1 대입해요. 얼마니? 2의 제곱이 초항인 거예요. 2의 제곱. 그럼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0 대입하니까 2의 11제곱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합의 공식을 쓸 수 있죠. 공비가 2니까 r-1의 초항은 4 그리고 공비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이냐? 항이 10개죠. 그러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자,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i 플러스 1분의 i 얘는 뭘까? k 대신 i가 들어갔을 뿐이니까 정의된 변수가 i예요? 그럼 그 자리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니까 얼마야? 2분의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그렇죠? 5를 대입하니까 6분의 5까지 이걸 나타낸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해요? 몰라. 실제로 그러면 뭐 통분하든지 해야겠지.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 더하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여기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의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뭘까요? k 대신 2부터 대입해야지. 여기 2 대입해. 2 대입하니까 앞에는 플러스 그리고 2네. 그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답이야. 이건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봤어요.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요. 1, 3, 5, 7, 9 해서 4, 9까지 얘네들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은 시그마는 시작 번호부터 끝 번호까지 우리가 찾아볼 것이고 일반항을 쓴다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겠네.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얘네들 일반항 알고 있어. 2n-1 그렇죠? 부합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그리고 여기다 2k-1 딱 쓰면 돼. 실제로 확인해봐야죠. 1 대입해. 1 됐죠? 2 대입하면 3 됐네. 그치? 그럼 k가 얼마일 때 49가 나올 것이냐 이거죠. 얼마일 때? 25. 요게 49가 돼야 돼요. k 구하니까 2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을 구하는 방법 얘기해 봤고요. 근데 거기 우리 교재 271쪽 보면 체크 문제 1번과 2번이 있죠? 얘네들을 통해서 나타내 본 거예요. 그치? 하나만 해볼게. 1, 2, 4, 8, 2048까지 나오게 있어요. 무슨 수예요? 등비예요. 우리가. 그럼 일반은 어떻게 써? 초항 1, 공비 2에 n-1제곱. 그럼요. 2에 k-1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k는 얼마일 때부터요? 1일 때부터 맞지? 1 대입하면 1 되니까. 그죠?
그럼 K값이 얼마일 때가 얘가 됐냐? 2048은 1024의 2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11제곱인 거야. 2의 10제곱이 1024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K값이 얼마가 될 때 A가 11이 되는 거야? 12가 될 때. 맞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난 이 K가 틀려요. 그럼 K값이 얼마일 때? K가 얼마일 때 얘가 1이 돼? 0일 때죠. 그죠? 여기 12가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10입니다. 1, 11. 잠깐. 11. 이것도 표현이 가능해요. 알았어? 그럼 0번째항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변수를 정해진 것뿐이야. 그러니까 처음 값을 대입한 게 그냥 초항인 거예요. 알죠? 그리고 얘는 항이 몇 개? 결국 12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알죠? 자, 넘겨봅시다. 272쪽 보면 시그마를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얘네들끼리 성질들이 있는데 시그마의 성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복잡하고 나쁘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성질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질을 하면 연산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정의하니까 맨 처음에 뭐 덧셈과 곱셈이 정의돼야 되고 이게 내 덧셈에 대한 여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얼마를 더해서 항상 0이 되느냐? 아니면 뭘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지? 1을 곱하면 뭘 더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돼? 0을 더하면 돼. 그럼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될까요? 푸를 바꾼 수.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될까요? 그죠? 역수 이런. 그 다음에서부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등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분산을 해.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어? 어차피 다 사치는 사이인데. 네, 새로운 정의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시그마라는 것이, 그지? 그래서 시그마가 나왔는데 이 시그마의 성질은 적분의 성질과 똑같아. 되는 게 별로 없어. 자,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AK도 수열이고 BK도 다른 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뜻을 정리하면 얘는 뭐랑 똑같아? 1 대입하니까 A1, B1이에요. 그렇죠? 2 대입하면 A2, B2고요. N 대입하니까 AN, BN이야. 그럼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해. 교환 결합. 그러니까 AN, A2, A3, AN끼리만 가져오면 A들의 합이니까 그걸 우리가 K1부터 N까지 AK만 따로.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BK니까 시그마 이렇게까지 BK 이렇게 이러한 분배 원리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이제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때도 정리되게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변수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변수가 변하잖아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대입할 건데 그럼 변수가 아닌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죠? 변하는 건 그 변수를 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대입해서 바꾸는데요. 뭐부터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C라고 돼 있어. 일반항이 C예요. 일반항이 C인데 여기 K가 없지. 어쨌든 K 값이 1일 때도 이러한 꼴을 지내야 돼. C예요. K 값이 2일 때도 이 모양을 지내. C예요. 모두 C. 그러니까 얘는 CN. 이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상수들의 합은 그냥 곱하기 개수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일종의 시그마 공식처럼 썸을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 1 대입하니까 CA1, CA2 그렇죠? CAN이니까 C를 그냥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나오는 값이 여기부터 N까지 K니까 실습에는 왔다 갔다 가능하다. 역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곱셈 나왔으면 이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곱셈 한번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리고 BK 얘네들 곱한 거야. 그럼 이것이 시그마 AK하고 시그마 BK의 합과 분리가 될 것이냐.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요. 1 대입하면 얼마? A1, B1 그렇죠? 2를 대입하면 A2, B2 그럼 N을 대입하니까 AN, BN까지 N개야 N개 그치? 그런데 요만큼만 하더라도 A1, A2 해서 AN까지 합이 일단 먼저죠 가로가. 뒤쪽은 B1부터 BN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다르죠. 이 형이 더 많잖아, 그렇지? 누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나눗셈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냐? 덧셈, 뺄셈, 실수의 이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투에서. 적분도 똑같아요. 덧셈, 뺄셈, 실수 이외에는 되는 게 없어. 곱셈도 다르고 나눗셈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성질을 설명드리려고요.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273쪽 10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플러스 B의 제곱 여기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플러스 4K를 구하라고요. 보시면 항의 번호가 1부터 8, 1부터 8까지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합, 2 대입, 3 대입해서 8 대입까지 쫙 일단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1 대입, 2 대입해서 8 대입까지 다 써놨어. 전체를 빼라고 했으니까 끼리끼리 빼면 되지. 그럼 첫 번째 한끼리 뺄 것이고 두 번째 한끼리 뺀 것들이 합이니까 어떤 거냐? 요거죠. 각각의 번호가 맞으면 수열들끼리 차이가 나는 것들을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요놈 마이너스 요놈만 계산을 하자. 완전 제곱식을 풀어서 계산했더니 500개 안 남아? 오, 400개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수가 K인데 여기가 상수야? 4가 8개니까 32 설명드렸죠? 항의 개수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합차된 분모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요놈 따로 요놈 따로 갑니다. 그렇죠? 이것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얘는 12죠. 그치? 그럼 이 값은 뭘까요? 분리수열이야. 선생님 그러면 등차분기 하는 건 어떻게 구하나요? 그건 일단 공비 마이너스 1의 총항 얼마야? 1 대입 처음 거 대입하니까 1 그래서 3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이 될까요? 6제곱 항이 6개 끝. 세 번째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2 똑같은 아이들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A를 데려와서 너는 뭐니? 얘는 1반부터 N반까지 다 데리고 왔어. 그래? 너는? 나는 4반부터 N반까지 다 데리고 왔어. 그래? 야 얘네들 다 나가래. 그래? 그럼 누가 남았어? 그럼 나가래. 그럼 누가 남았어? 1반, 2반, 3반만 남았겠죠. 그래 선생님. 그럼 1반 어떻게 돼요? 1대2 그렇죠? 2반 2대2 3반은 3대2 끝. 이런 성질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일반항 이니까 같은 일반항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3K는 1부터 3까지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것이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원리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넘겼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이 하나 있어요.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꺾기. 다음 주 주말은 크리스마스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일요일, 월요일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시죠? 뭐 아는 게 있나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지 마시고 책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오게 진도 빼고 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활동들을 해서 이번 주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은 쉬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요. 12월 26일하고 5월 1일은 항상 요일이 똑같아요. 근데 이날 쉬고 이날 마실 수 없잖아요. 그치? 이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전후라도 알았죠? 대신 우리 학원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방학을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에 2월 잘하면 뭐 이틀까지 빠질 일은 없을 테니까 하루 정도. 하루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그마 공식이야. 일명 자연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연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그냥 K니까 1대, 2대, 3대 그래서 N까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합이야. 근데 우리가 등차수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2분의 N 플러스 1 외우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치?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얘네들이 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n제곱까지 얘네들이 합이야. 1세제곱, 2세제곱해서 n세제곱까지 합이야. 그걸 계산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6분의 n 플러스 1 그다음에 2n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요놈의 제곱이야.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외우는 거예요.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외우기 쉽겠네. 얘만 외우면 되겠네. 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증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원리냐면 일단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얘를 전개를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전개 못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 이거 전개 없나요? 1, 3, 3, 1 그죠? 그래서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전개해.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건데 우리가 이걸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증명을 하려는 이 식을. 그래서 일명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축차 대입법이라는 것을 쓰게 될 겁니다. 축차 대입법은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지금 시그마 k 제곱 증명을 할 때 k 세제곱 두 가지 증명할 때 쓸 거고요. 뒤쪽에 가서 점화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법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야. 대입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축이 뭐야? 대칭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운데 등호가 있잖아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계속 같은 값을 더해 나가. 그런 방법이 생겨요. 자, 직접 볼게요. k 대신에 b를 양변에 대입하는데 계산을 다 하지 마시고 그 꼴을 유지합니다. 1 대입하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이야. 그렇죠? 맞죠? 우변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k 대신 2를 대입할게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n을 대입하겠습니다. k 대신 n 대입하면 m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3n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요. 자, 식을 다 썼죠. 그러면 전체 식을 지금 합의꼴로 돼 있으니까 전체 식을 변변 더합니다. 자, 더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보세요. 좌변 끼리 더할게요. 얘네끼리 다 더하는 거다, 그치? 어떻게 돼? 자, 맞죠? 안 졸린 거 알고 있어. 졸린 척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한 끗 차이니까. 그럼 요놈과 요놈만 남네. 그쵸? 근데 이거 전개하는 거야. 아까처럼 1, 3, 3,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있잖아. 없어지죠. 그럼 n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이 남지. 그걸 n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3n 아니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나올게. 맞습니까? 우변을 더할 때 따로따로 더해. 이렇게 두 개를 더할게요. 3 1제곱 3 2제곱 3n제곱이니까 이것이 바로 3 곱하기 k제곱 k는 1부터 n까지야. 맞죠? 얘는 얼마나 돼? 시그마 3 곱하기 k만 곱하기 3을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 1이니까 그냥 n인 거야. 맞죠? 요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넘겨요.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시그마 k제곱 나오겠죠. 모두 n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2차식이야.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k제곱이 이렇게 식이 완료된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을 하면 38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라 시그마 k제곱은 6분의예요. 6분의. 그리고 n 값이 1부터 1 때요. 1이 아닐 때는 좀 이해됩니까? 10까지. n이 10이죠. 여기다 10 대입하 10, 11, 21 끝. 그냥 대입해서 계산. 알았죠? 그럼 아까 여기 있었네. 이거 어떻게 돼? 시그마 k제곱 더하기 6분의. 그렇죠? 그럼 n이 3일 때니까 6분의 3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세 개짜리 누가 벌써 계산하겠지. 요 같은 형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 1을 내고 마이너스 k 내제곱 플러스 하면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까요? 1, 4, 6, 4, 1이 나와요. 윈 소수의 합이니까 여기 4, 6, 4 이게 내제곱의 정리식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쵸? 몰라도 돼요. 알려 드립니다. 확통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k 내제곱 없으니까 4k 세제곱 6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여기다가 얘처럼 축천대입법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 나와? 여기에 k 세제곱이 나와. 그렇죠? 그다음 얘는 k 제곱 방금 증명했죠? k 나왔죠? 얘는 상수 n이죠. 넘겨서 4 넣어서 계산할 방법이야. 그럼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일단 시그마 k 알고 있어? 까먹었으면 지금 외워야죠. k 제곱 K제곱 우리 교재 274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연습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증명 같은 거 쓰는 원리 좀 읽어보시고요. 뒤쪽 원리 106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4 곱하기 7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이게 하나하나의 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끼리 다 더해라 이런 거. 그렇죠? 수열은 뭐가 중요할까? 일반항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항을 알아야겠지. 그럼 얘네들도 일반항이 있겠네.